MZ세대 힐링 21강-상 희망과 행복을 향해 질주하라-12 송인섭 숙대 명예교수 다산전인 교육 캠퍼스 원장 멘토를 찾아 헤매다. 오구는 친구 따라 한 강의장에 갔다가 강사로부터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받고 싶다거나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강의장에 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가, 멘토예요. 나는 가, 멘토예요 라고 말하는데 오구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위축되었다.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강사가 되려는 마음을 먹었지요. 그 강사는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 강사였는데 그 역시 자기계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멘토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유명 강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구는 이제 자신이 왜 지금껏 취직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듯했다. 왜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후로 오구는 훌륭한 사람의 강의가 있다면 쫓아다니며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자신도 남들이 말하는 멘토를 찾기 위해서였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때면 그 사람들이 썼다는 책을 읽을 때면 정말이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되어 저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을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오구는 쉽게 멘토로 삼을 대상을 찾지 못했다. 이상하게 멘토를 삼고자 하면 그 사람과 연관된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 또 정말 이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지 하고 다가가 보면 아닌 면이 보여 실망하기 일쑤였다. 아, 멘토를 찾기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오구는 점점 마음이 조여왔다. 하루빨리 멘토를 찾아야 자신이 지금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멘토가 있어야만 자신도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피어올랐다. 그래서 오구는 오늘도 멘토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고 강의를 찾아다니고 있다. 멘토로부터 성공 비결을 전수받다 최고의 강사 이영권. 이영권은 낮은 학벌 때문에 고민하며 20대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방황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라는 선배의 따끔한 충고를 받고 정신 차려 잠자는 시간 빼고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 그렇게 인류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30대의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오르며 우리나라 최연소 임원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영권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더 큰 성공을 꿈꾸었던 것. 이를 하늘이 알았는지 미국 지사로 갈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를 사는 것. 이영권은 조지 브라운이라는 자동차 세일즈맨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다. 거의 매일 손글씨로 쓴 엽서를 보내오는가 하면 주행거리 5,000km가 되었을 때 귀신처럼 전화가 와 엔진오일 갈 때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영권은 조지 브라운이 예사 세일즈맨이 아니란 직감을 갖고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영권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자동차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종류별 자동차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 조지 브라운은 차를 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차를 알아야 하기에 이런 시설을 갖추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개인 비서까지 두면서 고객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그저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미국 최고의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최고라면 세계 최고를 뜻했다. 이영권은 그 자리에서 조지 브라운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영권이 조지 브라운에게
자신의 멘토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처음엔 껄껄 웃다가 이영권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멘티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이영권은 조지 브라운으로부터 모든 성공 비결을 전수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공을 갈망하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 교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자리에 우뚝 서게 된다. MZ세대 힐링 21강-하 희망과 행복을 향해 질주하라. 멘토는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우리는 이제 꿈의 여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왔다. 처음 꿈을 발견하고 키웠다면 이제 꿈을 이뤄야 하는 단계다. 만약 정말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멘토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걸림돌에 걸려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 세우고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멘토가 있는가? 한동안 리더라는 말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멘토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듯하다. 일의 이야기에서 오군처럼 멘토 하나 없으면 마치 패배자라도 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멘토가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특히 앞으로 진로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청춘에게 있어 멘토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동안 청춘 멘토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실제 청춘 멘토들이 등장한다는 콘서트 형식의 행사에 가보면 요즘의 청춘들이 얼마나 멘토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언젠가 모 방송국 주최로 청춘 멘토 콘서트가 열렸는데 워낙 사회 저명 인사급들이 강사로 등장하는 콘서트라 그런지 한 좌석의 표가 거의 10만 원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시작 1시간 전부터 청춘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거의 1000석이 넘는 좌석이 꽉 차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 이 시대의 청춘들이 얼마나 멘토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청춘들이 이토록 목말라 하는 멘토란 과연 무엇일까? 멘토라는 단어에는 진정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멘토란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스승 등의 다른 말이다. 아마도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 사라지자 그 대안으로 나온 말이 멘토인 듯하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믿을 만한 지도자, 스승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도자, 스승이라는 말도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고로 올바른 지도자, 스승이 있을 때 그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아니 사실상 지금의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자칭 지도자, 스승이 판을 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인이 뽑힐 정도이겠는가? 게다가 스승이 넘쳐나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스승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으니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혼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밀려온다. 멘토라는 말은 바로 이 혼란 가운데 등장한 말이다. 그런데 멘토라는 말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라 한다면 이 시대에 멘토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갑자기 없던 지도자, 스승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스승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멘토라는 말을 쓰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다. 내가 멘토에 대하여 조심스레 접근하는 이유는 그만큼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멘토는 결국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만약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것은 나 혼자 수렁으로 떨어지면 될 것을 다른 사람까지 붙들고 수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니
조심스레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진정한 멘토는 꿈이 이끄는 나의 미래. 이 지점에서 나는 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영권 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는 현재 대학 교수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학 강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스스로를 대한민국 0.01%에 드는 부자라 이야기할 정도로 성공을 이뤄낸 인물이다. 그가 이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 임원에 만족하지 않는 큰 꿈을 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 좋게도 미국에서 그 꿈을 이뤄줄 최고의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나는 한 사람의 성공에 멘토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진정한 멘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영권 박사의 꿈을 이뤄준 멘토는 얼핏 보기에 조지 브라운인 것처럼 보이나 조지 브라운은 하나의 도움을 준 조력자였으며 결국 이영권 박사를 성공으로 이끈 진정한 멘토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영권 박사는 곧 한국으로 돌아왔기에 계속하여 조지 브라운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었다. 아마도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수많은 난관과 좌절에 부닥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인 성공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결국 마지막 성공의 고지까지 이영권 박사를 이끌어줬던 것은 조지 브라운이 아니라 바로 그의 절실한 꿈이었던 것이다. 실제 수많은 성공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준 인물이 있긴 하나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실제적 힘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고, 김정주가 그랬고, 김택진이 그랬다. 아니, 대부분의 성공자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짜 멘토는 내가 본받고 따라야 할 어떤 구체적 인물이기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멘토 개념에서 나아가 조금 더 진보한 개념의 멘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간은 분명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에 그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멘토는 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나가 추구하는 그 분야 최고의 인물이 내가 있는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오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나가 추구하는 길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같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으로 들어가면 더욱 더 인간은 서로 다르고 또 다르다. 이처럼 다른 인간이기에 꿈을 이루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있는 나의 경우 주관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꿈과 같은 분야의 성공자라고 해서 그의 지도를 받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그 멘토와 내가 있는 나의 특성이 완전히 똑같다면 모를까 그의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나는 그 성공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자 할 것이다. 즉, 그 성공자의 지도 방법은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참고사항이나 조력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멘토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세상에서 난립하고 있는 멘토 개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청춘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방법을 강조한다면 아직 덜 여문 청춘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자칫 자신의 길이 아닌 그 멘토를 흉내내는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있는 나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야 할까? 나는 나의 꿈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결국 그들을 이끌었던 진정한 멘토는 바로 그들의 꿈이 이끌어준 미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멘토를 찾고 있는 청춘들에게 간곡히 외치고 싶다. 진정한 멘토를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의 진짜 꿈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 꿈이 나의 최고 멘토 역할을 하여 나를 잘 이끌어주므로 성공적 진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노 교수의 진심의 노티. 1. 멘토란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스승 등의 다른 말이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지도자와 스승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멘토가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믿을 수 있는 지도자나 스승이 뚝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 만약 나의 멘토라 자청하는 멘토의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면 나의 미래 역시 잘못될 수 있다. 3. 진정한 멘토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보다는 힘 개념일 수 있다. 아직 믿을 만한 멘토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나의 멘토는 사람보다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성공자의 방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나의 멘토 역할까지 하기는 힘들다. 여러 성공자의 방식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의 방식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 된다. 5. 내가 있는 나의 진정한 멘토는 내가 있는 나의 꿈이 이끄는 미래이다. 내가 있는 나는 나만의 주관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누가 나의 멘토가 될 수는 없고 대신 도움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오직 나의 꿈이 이끄는 미래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 6. 대부분 성공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멘토는 그들의 꿈이 이끄는 미래였다. 대부분 성공자들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들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서 잘 되었다기보다 자신의 굳은 신념이나 꿈에 의한 미래가 멘토 역할을 하며 이끌어 주었기에 잘 되었다고 보여진다. 7. 진정한 멘토를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꿈을 찾는 일이다. 이제 청춘들이 진정한 멘토를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진짜 꿈을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다. MZ세대 힐링 22강-상 희망과 행복을 향해 질주하라. 누구도 가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다. 티구는 제2의 에디슨을 꿈꾸는 약관 20세 청년이다. 남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유독 발명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수백 건의 발명을 하였다. 숟가락과 젓가락 분리기부터 시작하여 한지, 가습기, 링거 소변기, 자동차 우산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었으며 실제 특허 등록을 한 것도 있을 정도이다. 놀랍게도 티구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를 발명 노트에 꼼꼼히 기록해둔다고 한다. 실제 그의 발명 노트에는 온갖 진기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요즘 위축된 청년들이 많은 시대에 자신만의 발명, 세계를 살고 있는 티군의 행동은 분명 지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티군의 발명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기는커녕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는 데 있다. 심지어 가족조차 티군의 발명에 대해 쓰레기 취급을 하니 티군의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다. 특허 등록을 할 정도로 티군은 분명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걸까?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실력이 부족해 전문기관에서 냉대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마저 심지어 가족조차 티곤의 발명품더러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정말이지 티곤으로서는 힘 빠지는 일이다. 실제 티곤의 발명품 중에는 신통치 않은 것들이 제법 있었다. 숟가락과 젓가락 분리기의 경우 숟가락과 젓가락이 잘 분리되지 않았으며 링거 소변기는 실제 병실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주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티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발명품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조선소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정부는 조선소를 건설하면 그 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으므로 그는 일본과 미국까지 방문하며 돈을 융통하러 다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다.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방이었던 일본과 미국이 거절한 돈을 유럽에서 빌려줄 리 없는데도 말이다. 유럽에 도착한 그는 영국의 어느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장에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설득하려 애쓰기도 하였다. 이 지폐의 철갑선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이미 5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은행장은 귀찮은 그를 쫓아낼 요량으로 당신에게서 배를 살 사람이나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 조선소 건설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하겠소. 라고 말했다. 아직 조선소가 건설되지도 않았는데 배를 살 사람이 나타날 턱이 없었기에 영국의 은행장은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수소문하여 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마침 그리스의 한 부호가 배를 수소문하고 있다기에 당장 그리로 날아갔다. 그리고 울산 해변가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은행장과의 거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당신이 배를 산다고 해주면 여기다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주겠소. 그리스의 부호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의 행동이 분명 객기처럼 보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슬슬 장난기가 발동한 그리스의 부호는 좋소. 내가 배를 사줄 테니 얼른 만들어서 내 앞에 가져와 보시오. 단 약속 기한을 지켜야 돈은 지불할 수 있소. 대신 약속 기한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당신 나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 이때 그리스 부자가 제안한 시간은 배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 부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드디어 영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조선소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리스 부호와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를 만든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먼저 둑물을 가두는 곳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독을 만들고 그 후에 다시 배를 만들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그는 또 다른 머리를 쓰기에 이른다. 즉, 배와 둑을 동시에 만드는 것이었다. 배는 육지에서 만들고 그래서 독이 완성될 시점에 육지에서 만든 배를 둑으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결국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그리스 부호와 약속한 기한 내에 배를 완성해낸 것이었다. 약속 시간 안에 자기 앞에 배를 들고 나타난 그를 보고 그리스 부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 영국의 은행장이 배를 사겠다는 고객 명단을 들고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던 것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알겠는가? 그는 바로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다.